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드라이브 해요. 유동성에게 해인 IC에서 시작합니다. 해인이 충청도, 여기에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판매도 줄어들고 충청도인가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정부 규제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매출도 떨어지고 또 많은 하늘과 산과 도로만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 부동산 업체의 테너들이 디폴트를 가게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런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될 가능성까지는 낮다. 그래서 한국 경제 부풀이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사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또 경제 활동을 되게 급속하게 끝나서 경제 활동을 되게 하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좀 약하고 금융시장 아니에요. 부동산의 가능성이 또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도 하반기 반등에 일정 부분 방해하는 일을 할수 있다. 이런 우려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보다 작고 또 반도체 같은 IT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은 하늘이 이뻐요. 수출 회복이 지연된다든지 환율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 움직이는 세계 서울신문 손현석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선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매주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홈런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가요? 충청도 보원입니다. 단연 사실 눈에 띄는 거는 하늘만 보이고 옆에 옆에 산만 보이고 제가 또 그건 안보나 국제 외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서 좀 차만 많이 달리고 이제 눈에 있어요. 띄었고 프리로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시사본부 들었는데 두 분이서 굉장히 평가를 설명을 잘해주셨더라고요. 이종훈, 한건택 훌륭하신 패널이들이라 이 생각을 진행자와 함께 굉장히 많이 했고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 출석 개인 그것도 터널. 확실히 이제 뭐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 발언. 예. 이건 좀 때리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장 소장 여기 추가할 거 있나요?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요. 해병대 최성명 승직과 관련된 예. 지금 국방부의 군대 대해서 알고 합의들을 이끌어냈고 정례적으로 매년 다양한 채널의 협의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거는 터널 이름이 시원한데 아까는 비반년 이거는 쑥이 동맹은 아니다. 한일 간에는 군사 동맹은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만 귀신 나온다 귀신. 말씀하시는데 그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의 전체적인 세계 정세를 봤을 때는 지금은 미국 쪽에 좀 더 강하게 서는 게 맞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전제가 하루 이틀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뭐 이제 경제 평론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중국을 원시 시대로 돌려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졸업식부터?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말씀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제스처나 액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 견제가 이제 강하게 있지만은 한미일이 이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 가해자 통바구니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또 이제 이득을 얻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큰 시그널이라도 있었어야지 이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너무 쏠린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반복절 특색도 마찬가지로 서로 조금 방향이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은 뭐가 됐든 너무 쏠리는 게 조금 이게 완급 조절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참 좀 의미가 있죠. 뭐 자유민주주의 실체가 이제 우리 공부에서도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삼국 정상이 매년 최소한 1회 정도는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안보실장, 외교부장, 특히 산업장관이 회의를 이례시키기로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어 보여가지고요. 외교, 안보, 경제, 기술분야까지도 삼국 간의 협력 동맹 체제가 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뭐든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중국은 무척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고 북중러의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질서가 한미일, 북중러, 최소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런 식의 수한 터널입니다. 수한 터널 아직도 충청도 중국, 러시아 충청도인가요? 아 충청도도 보건이고 건축스에서 미래 동반자 협력 관계라고 얘기하셨지만 야스쿠니 신사의 기시다는 공부를 헌납을 하고 일본 의원들 70명 정도는 가서 참배를 하고 계속해서 어떤 보도에 일본 내 보도에 가면 강제 지금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으니까 옳다 이번 기회에 독도 문제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우리 땅임을 일본 땅임을 이렇게 확고하게 하고 가야 된다 이 문제 해결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더 큰 문제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신냉전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적어도 동북아시아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식민지 속리산 국립공원이 보여요. 여기로 가면 속리산으로 가나봐요. 가을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고 남미 국가들도 상당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동을 보세요. 그동안 완전 미국판이다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자무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움직임들을 보면 전 세계를 신냉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는 분명히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그 거센 흐름 앞에 한국은 솔직히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요. 북한 뭐 계속 이쪽 그 북중러 강화하면서 버티기 적전 긴장 고조 이걸로 가는 그러니까 거죠. 도발을 더 강화할지 우리가 협박을 해봤자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과는 다르게 더 강하게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먼저 손 내밀어서 대화 타협을 한번 시도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강대강대치.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한미 안보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지금 회담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뭐 50%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도 아무리 미워도 싫어도 뭔가 이제 물밑에서의 뭐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런 게 있느냐? 가을 하늘이 너무 예뻐요. 가을 정상을 하늘이 담은 성사 가능성이 높게 지금 달립니다. 나오고 있거든요. 달립니다. 남북대화는 꽉 막혀 있고 그건 사실 우리 정부 탓도 있지만 김정은 체제는 한국하고는 아무런 대화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거는 단절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자초한 것도 우리나라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직거래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이미 뭐 운전자로 막 이제 보수당에서는 막 비판도 했지만은 그게 운전이라도 하니까 사실은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나왔던 건데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여기는 기대기 없는 거죠. 미국만 보면 되는 거죠. 어차피 미국이 다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율성 우리가 탄도 졸음 쉼터 어떤 방향성들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근데 거죠. 한미일 삼국 저는 운전하는 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보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하게 이번에 합의를 본 거 보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 아니면 결정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윤석열 정권에는 없어 보인다. 없어 그러니까 옳고 보이고. 그름을 떠나서 예, 예. 그렇게 같이 그냥 함께 대응을 해보자라는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권과 나는 우리는 더 안 해야지라는 시그널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을 당하셨잖아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 예.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네, 예. 그런 거 보면 상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도 북한 김정은 정부도 속리산 김정은 일로 체제도 나가면 속리산으로 가는가 봐요. 그래서 상당 기간 긴장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그냥 뭐 미사일 마을에 쏘고 다시 이런 한번 도발을 올게요. 넘어서 연평도나 천안함 같은 이런 식으로 좀 안 가기만을 또 그런 위기 관리를 좀 제대로 하는 그런 실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많이 분석했습니다만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한마디씩 하시죠. 정 대표님.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공산 전체주의라는 발언 자체가 주는 충격이 앞으로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뒷차가 너무 빨리 달려오네. 나도 읽을 수가 만만치 있었어요. 않은데. 비켜줄게. 대통령 먼저 가시오. 정치 기간 동안에는 야당과 아니면 노조와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먼저 가시오. 협조관계, 대화, 타협 이런 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에 대해서 어제 분석 많이 했으니까 전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즘 연설비서관 하기 참 편하겠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일단은 자유 한 30번 넣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산주의 아니면 반국가 세력 한 10번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권 카르텔 한 3번 넣으면 되고요. 가짜 뉴스 한 3-4번 넣으면 이제 완성돼요. 이게 어디다 써도 돼요. 3.1절에 써도 되고 8.15에 써도 되고 성탄절에도 아마 뭐 이권 카르텔 나올 수도 하늘이 이쁠 수가 있어요. 있어요. 가을 예수님은 하늘입니다. 뭐 이렇게 율법학자들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달립니다. 이권 카르텔 깨겠다고. 그러니까 TPO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대통령은 없었고 이런 정부는 없었다. 좀 맞게 좀 해라 제발. 거기에 기술적으로 녹여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는 게 연설비서관의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대통령의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제가 모르겠으나 사회성이 좀 결여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대통령의 사회성이 결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집이 너무 세다. 남 얘기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의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진 국민들 중에서 서초동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갈라치게 하고 그런 모습에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 시절에 검찰에 있으면서 저렇게 극단적인 분인지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보수 대통령 중에서 제일 오른쪽과 극단에 가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있고 확고한 신념이신 것 같아요. 신념. 그러지 않고 이렇게 거듭돼서 강경한 표현을 점점 고조시키면서 근데 신념 아니고 국미의 하늘이 너무 이뻐요. 공산 전체주의 너무 정권이었던 이뻐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왜 검찰총장도 하시고 중수부장도 하시고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신념도 좋아요. 뭐 신념도 좋은데 좀 분위기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신념을 얘기할 만한 기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참만 논쟁도 있고 하지만은 8.15에 왜 일본 얘기를 안 하나요? 광복 얘기를 안 하고 왜 공산당을 10번을 얘기하고 자유를 30번을 얘기하시네. 27번 전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TPO가 안 맞는 거예요. 추월차로에서 이르게 가기예요.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맞춰라 좀 제발. 이 상황에 맞게 살짝 좀 해라. 비켜주시지요. 기술적으로 녹여내는 게 그게 연설비서관이 할 일이고 뭐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가요? 좀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 30분 향해 가고 있네요. 교통정보 잠깐 듣고 토론 이어갈까요? 김민혜 씨. 네, 시각교통 정보입니다. 먼저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장수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운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양 분기점 안 부근으로 비켜주네. 안 연제에서 비켜줘. 내림천까지도 정체입니다. 또 홍천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강촌 부근으로 짧게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20km 차 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남양주에서 화도까지도 역시 차가 많습니다. 반대 양양 방향은 강촌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16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일제 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도 막힙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진부에서 반월 터널까지 총 41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말 안 직선을 들어. 듣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고속도로에서 비켜주도 안 하고 임마. 정반을 1사본부 정속으로 그래 가가지고 1차선에서 직선하고 한 대씩 공론센터 김성철 소장, 내리더라고.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두 네 번째 했고요. 8월 달에 구속영장 청구해라 하는데 지금 예상컨대는 9월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끝없이 달리기만 하네요. 그래 이렇게 비켜줘야지요. 비켜줘야지. 검찰의 체포영장이 속력 내는 차가 슝슝슝슝 달리지. 여기서는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근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입으로 8월 달에 해라, 나 가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9월에 했다고 그걸 부결시킨 건 말이 안 되잖아. 8월 달에는 영장을 못 칠 거 아니까. 그래도 그렇죠. 못 칠 거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9월에 청구했으니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건이나 아니면 다른 본인에게 가해지는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워딩들이 있어요. 조작했다, 왜곡했다, 소설이다. 이건 정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검찰이 야당 당대표를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작, 왜곡, 소설이니까 법원에 가면 기각될 거잖아. 갑자기 들어오냐 임마. 갑자기 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들어오면 안 되지. 나는 포기할게요라고 했지만 포기한 적이 없어요. 대선 전에 공약으로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9월에 나는 청구되는 또 성적 좀 부결될 거라고 줄여봤지. 보세요. 친명들이 슬슬 지금 키우잖아요. 포기시킬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김준현이 그러니까 저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스탠스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방송에서 했는데 여기 이 참선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영장 하늘이 구르는 너무 그때 비판하고 근데 진짜 아마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뭐 그거를 한다든지 뭐 공소를 부린다든지 근데 막 완전 시골 첩첩산중. 지금까지 몇 번 약속했는데 또 약속을 안 지키셔가지고. 아니 저는 이거 하서 휴게소입니다. 속리산 근처. 정기국회니까. 정기국회인데 이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뭐 중간에 끊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체포동의안 해야 되고 하서 휴게소.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영장 가결시켜라. 진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당선이 검찰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까지 포함. 손이 뜨겁다고 경고가 들어와요. 지켜보시죠. 보면 즐겁게 보내세요. 들은 얘기는 영장을 9월에 안 치고 10월경에 칠 거다. 부산까지 가려면 아직 한 3시간이나 법관들 인사 이동이 있다. 영장 실질 6시 정도 되면 도착하겠네요. 확실하게 이재명 즐겁게 휴일 보내십시오.